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FTX 관련 소식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된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 소식들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되게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TX 그레이스케일 자산 7억 달러 판매 시작 승인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비중을 한번 봐야 되겠죠. 트러스트 비중을 보게 되면 GBTC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쭉쭉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있는데, 그래도 이 GBTC로 인해서 아무래도 최근 분위기도 좋았던 패턴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 형태에서 꺾일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GBTC에 있는 이런 상승 동력이 이제 약간씩 저해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에게도 뭐 아예 영향을 아예 안 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승 동력은 잠깐 이제 머물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곡선만 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같은 동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 기로점은 저는 12월 못해도 중순 정도 때를 좀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GBTC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걸 누가 또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자가 또 등장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CEO가 부임을 하면서 재무제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무제표가 공개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BIS 지급 준비율만 온체인에다가 해놓고 확인할 수 있게끔만 해 두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재무제표가 공개가 된다라는 건 재무제표 안에 여러 가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현금 흐름, 현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나갔는지 이것까지도 다 공표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걸 한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바이낸스가 그 전에 FDUSD 부분을 기존의 마켓을 오픈을 했죠. 그래서 FDUSD의 스테이블 코인의 요즘 성장 동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잘 무럭무럭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벌써 시총이 1조 원이나 육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료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기존의 기존의 이 FDUSD 이 마켓에 지금 대부분 상장이 조금씩 이제 더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유동성과 잠시 자금의 이동 비중이 조금씩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USD 닫히면서 이제 FDUSD를 본격적으로 키워줄 때 잠깐 알트코인 좀 변동폭과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입출금 부분이 약간 중단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유동량을 미리 옮겨놨던 애들은 그걸로 좀 더 장난치기가 좀 쉬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요게 이제 작업이 언제까지 끝나냐? 내년 2월까지 끝나고 서비스 종료는 다음 달 31일부터 입출금 중단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뭐 12월 올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비스 종료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나 BUSD를 쓰시는 분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링크 소식입니다. 네, 링크가 거래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라와서 대부분 이 소식 듣고 대부분 또 타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전에도 체인링크 나쁘지 않고 디파이 중에서도 뭐 메이커나 뭐 아베나 요 정도는 나쁘지 않는다라고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체인링크 고래 지갑의 양의 변동성이 클 때마다 좀 변화점이 우측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또 구현해서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12월 달
이제 되었죠. 네, 12월에 가장 락업 물량이 많은 건 아발란체, 뭐 그다음에 앱토스, 스테픈, 수이, 유니스왑, 이린치, 세이, 뭐 파일코인, AP 뭐 등등 이런 코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서플라임 프로핏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유통 공급량이 83.6%에 해당되는 1636만 개가 비트코인 수익으로 보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그 누구보다 과반수 이상 지금 수익성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이 이 데이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꾸준하게 사고 꾸준하게 이 시장을 믿었다라고 했으면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한 분명히 수익성을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무래도 리밸런싱은 좀 더 본다라고 하면 아크 인베스트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약간의 자기의 심령과 그다음에 이슈가 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는 좀 비트코인의 그런 악재를 자기가 좀 잘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지난 몇 년 동안 좀 지켜보면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또 왁스 소식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NFT, 비디오 게임, 그리고 컬렉티브를 위한 레이어 1 블록체인 왁스 신규 토큰노믹스 도입에 따라 업데이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뭐 운영 비용 부분에 따른 거래 속도와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상쇄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거래당 지불 옵션 부분을 적절하게 좀 선대고 인플레이션 율도 0에서 5%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점은 뭐 나쁘지는 않죠. 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번에 SEC에 따른 또 여러 가지 ETF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EC가 딴진 거는 이유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워싱 트레이딩 가능하고 고래가 코인 가격 파멸로 이끌 가능성도 존재하고, 지금은 이제 고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지갑이 던지는 그 물량이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 이 물량이 다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해킹, 그리고 네트워크 악의적 통제 가능, 미공개 정보로 가격 조작 가능하고요. 하드포크 대응 불가, 51%만 때려버리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우리는 좀 배웠죠. 그리고 테더를 포함한 스테블에 시박이 휘둘린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 교란 횡위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 절차와 이 단계는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싫어할지언정 저도 싫어해요. 근데 저도 내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와 내가 포지션이 있다라고 해도 중립으로 보고 이 두 가지 패를 동시에 보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가 이번에 또 시세 조정의 의혹이 또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포춘에서 웜홀 25억 달러 가치로 이번에 점프 크립토와 분할이 되었는데요. 분할되면서 자료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웜홀에서 이제 서포트해주는 코인이 대략 대충 보면 지금 4개, 8개, 10개, 12개, 14개, 14개면 대충 한 29개, 대충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도 클레이튼이나 뭐 그다음에 니어나 옙토스나 아비트럼이나 뭐 BNB도 보이고 뭐 셀러도 보이고 많이 보이네요. 네, 되게 재밌는 건 테라 2.0하고 클래식이 둘 다 들어가져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저는 알 수 있는 게, 테라 이야기도 뭐 나중에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다 얽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래소 탑 10 USDT 테더로 주소 보유량이 증가를 했다. 현금이 충전되고 비트코인이 빠져나갔고 반년 만에 최고치를 만드는 중인데, 시장 유동성이 좋아진 만큼 계단식 상승 순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쉐어스에서 나왔던, 제가 비토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는 배당도 먹고 여기에서도 수익도 먹고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개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잠깐 달러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일단 그래도 1200원대가 아니고 1200원대 후반대니까 그거에 따라 환 프리미엄 차익도 먹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폴리곤에 따른 이야기를 준비로 아마 좀 시간 관계상 끊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금리 인상 이야기 그래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보유량의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되려 상승하는 모습을 볼 때 거래소에 유입된 코인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되기보다는 MM을 통해서 가격 상승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성자가 본인의 생각을 좀 적어봤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거래소 보유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보여왔을 때 누군가로 인해서 인위적인 상승이 보여진다라는 주장이 있는 글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폴리곤이 나쁘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솔라나 대비 저 정도와 그 다음에 저번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NFT 월간 판매량 부분도 월등하게 원래는 폴리곤이 좀 더 앞섰지만 지금은 솔라나가 좀 더 앞서지만 별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 부분도 뭐 대부분 이제 요점만 이야기하면 그냥 빌 에크먼이 1분기 이내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리고 본인은 채권에 베팅을 했으니 이딴 소리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내려갈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시지만 연준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월가가 짓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에서 다 짓거리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연준은 그것보다 조금 더 템포를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게 오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은 후행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각자의 의견은 존중하고 항상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